영국인들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윈스턴 처칠을 지목합니다. 전쟁 영웅, 가장 위대한 영국인으로 여겨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위기 관리가 요구되는 요즘, 처칠의 리더십을 살펴보겠습니다. 윈스턴 처칠 아버지 랜돌프 처칠은 재무장관을 역임할 정도로 유명한 정치인이었고, 어머니 자넷 처칠 여사는 미국인이었죠. 귀족 명문가 집안에 태어났지만 처칠은 불행했어요. 예민하고 타협할 줄 모르는 처칠의 아버지는 어린 처칠을 엄격하게 교육했고 부모님 사이도 좋지 않았거든요. 변호사가 되기에는 머리가 나쁘고 목사가 되기에는 성격도 안 좋고 다른 능력도 안 보이니 군인이나 되라. 처칠 아버지가 처칠에게 한 말입니다. 처칠은 말더듬이에 성적도 그리 뛰어난 편이 아니었으니 아버지 기대에 영 못 미치는 아들이었겠죠. 명연설가로도 유명한 처칠이 말더듬이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처칠은 책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말더듬이 버릇을 스스로 고쳤답니다. 처칠을 가장 괴롭힌 것은 우울증이었어요. 그가 스스로 나는 평생을 우울증과 같이 살았다고 말할 정도로 처칠의 우울증은 심각했습니다. 총리로 밤낮 없이 일에 몰두하면서 잠자리에 들어선 베개를 껴안고 소리내어 울었다고 하네요. 일국의 존경받는 총리가 침대에서 소리내어 우는 모습을 상상하기도 힘들죠. 처칠은 자신의 단점을 스스로 극복해낸 인물입니다. 처칠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아주 못했다고 해요. 육군사관학교에 무려 3수 끝에 합격하게 되죠. 특별 과외를 받은 데다 운도 따랐다고 합니다. 사관학교 입시에는 해마다 특정 나라의 지도를 상세히 그리는 시험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소질이 영 없었던 처칠은 시험을 앞두고 뉴질랜드 하나만을 선택해 상세히 공부했다고 해요. 그런데 기적처럼 뉴질랜드가 시험에 출제된 거죠. 그야말로 운 좋게 학교에 들어간 셈입니다. 하지만 처칠에게 학업이란 장벽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통의 장교들이 선택하는 병과인 보병이 아닌 기병을 지원했어요. 그 이유는 기병에게는 수학 과목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이었죠. 그는 영어와 역사에서는 두각을 나타냈고 특히 모국어인 영어에 대한 관심과 학습량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훗날 정치가와 문학가로 대중웅변가로서 처칠의 자질을 알리는 기초가 되었죠. 처칠은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전투에 참전하게 됩니다. 보전쟁에 영국의 특파원 자격으로 참전한 그는 포로로 잡혔다가 1년 만에 기적적으로 탈출하게 되죠. 1년 동안의 행적을 책으로 펴내게 되고 그 책을 읽은 대중들은 처칠을 전쟁 영웅으로 여기기 시작하고 결국 처칠은 정치에 입문하게 됩니다. 1899년 보수당원으로 하원 의원 선거에 뛰어들었지만 23살에 처칠은 선거에서 지고 말았죠. 지역구 보궐선거에 재도전한 처칠은 24살에 하원 의원에 당선됩니다. 보수당에서 자유당으로 옮긴 처칠은 여러 장관을 번갈아 맡으면서 자유당의 핵심으로서 영국 정치의 중앙 무대에서 활약하게 됩니다. 처칠은 해군 장관으로 육군과의 합동작전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해군만의 작전을 수행하다가 참패를 당하죠. 처칠은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여느 장관이라면 의원직을 유지한 채 뒷전에서 훈수나 두는 편한 길을 택하겠지만 처칠은 그야말로 백의종군을 선택했죠. 중령 계급장을 단 채 최전선의 부대장으로 참전해요. 일국의 장관으로 영국이 자랑하는 해군을 지휘했다가 하루아침에 강등되어 최전선 참으로 간 겁니다. 이곳에서 처칠은 리더로서의 진정한 역할과 책임을 배우게 되죠. 전화위복이라고 할까요?
그는 총알이 빗발치는 참호에서 발이 썩어나가는 병사와 피부병으로 고통받는 병사들을 보게 됩니다. 눈앞의 적보다 실로 무서운 공포였죠. 처칠은 부대원들에게 틈나는 대로 군화를 벗고 맨발을 햇볕에 쪼일 것을 명령했고요. 자주 목욕을 시켜 피부병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한 처칠은 중앙정계로 복귀하게 되죠. 윈스턴 처칠이 위대한 리더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은 바로 영국의 전쟁 상황에서 보여준 그의 위기관리 리더십입니다. 시대가 영웅을 낳는다고 하죠. 2차 세계대전 전시총리로서 영국민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탁월한 외교력을 바탕으로 국가를 전란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만들었고요. 처칠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전시 내각에 모두 참여한 영국 유일의 정치인이었죠.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시총리였는데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은 1940년 덩케르크에서 영푸연합군 탈출 작전에 반대하고 히틀러와의 협상만이 영국 젊은이들을 구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죠. 처칠은 담대하게 9일 동안의 작전으로 영푸연합군 33만 8,226명을 철수시킵니다. 프랑스의 함락과 덩케르크의 비극적인 철수를 지켜본 영국은 공포에 휩싸였죠. 다음 차례는 누가 봐도 영국이었으니까요. 히틀러는 처칠에게 굴욕적인 강화 조약을 제안했고 영국민은 분열되어 평화를 원하는 파와 전쟁을 원하는 파, 양측의 대립과 반목이 계속되었어요. 처칠은 1940년 5월 10일 유명한 영국 의회 연설을 합니다. 영국민을 비롯해 독일은 물론 멀리 대서양 건너의 미국까지도 처칠의 연설에 주목했던 역사적인 연설이었죠. Remembered that we are in the preliminary stage of one of the greatest battles in history. I have nothing to offer but blood, toil, tears, and sweat. We have before us an ordeal of the most grievous kind. We have before us many long months of struggle and of suffering. You ask, what is our policy? I say it is to wage war by sea, land, and air with all our might and with all the strength that God can give us. To wage war against a monstrous tyranny never surpassed in the dark and lamentable catalogue of human crime. That is our policy. You ask, what is our aim? I can answer in one word. Victory. Victory at all costs. Victory in spite of all terror. Victory, however long and hard the road may be. For without victory, there can be no survival. 의회 연설 이후 영국민은 더욱 단결했고 결사항전으로 맞섰습니다. 처칠은 몸소 이 단결된 힘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에 최전선에 나섰고요. 우선 영국 왕실과 정부 요인을 외국으로 피신시키려는 계획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대영 제국 박물관에 수많은 보물과 문화재를 캐나다로 옮기려는 계획도 백지화시켰고요. 처칠은 만약 내가 죽는다면 독일군은 내 시체를 집무실 의자에서 끌어내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독일군의 공습이 가해지는 와중에도 끝까지 런던에 머물렀고 처칠은 드디어 영국을 히틀러로부터 지켜냈습니다. 독일의 침략에 비록 시련과 고난이 앞을 가로막고 있더라도 영국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의 다짐, 승리만이 자유와 정의에 대영 제국이 존속하는 이유라는 숭고한 신념을 선포한 지도자, 독일의 침략 속에 도망가지 않고 나라를 지키는 진정한 리더, 무력과 불의에 꺾이지 않고
단결된 힘으로 함께 전진하자는 그의 강력한 의지와 통합의 리더십이 시공을 초월한 이 시대, 우리에게 던지는 처칠의 메시지입니다. Which go down fighting rise again, and those that surrender tamely are finished. 매월 11월이 되면 영국인의 가슴엔 붉은 종이꽃이 붙는다고 하네요. 포피라고 불리는 개 양귀비꽃이죠. 제1차, 2차 세계대전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입니다. 처칠의 말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감사합니다.